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늘 소중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기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기담이라는 것은 기이하고 괴상한 이야기를 뜻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요, 조선시대 성군으로 손꼽히고 있는 정조 왕이 재위하던 1775년부터 1799년까지 약 25년 동안 조선에서 벌어진 억울한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심리록에 실제로 담겨있는 잔혹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강원도 안흥의 세도가였던 구양운의 집입니다. 실제 사진은 아닙니다.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고요. 하인들이 다급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죠. 당시 구양운의 집에는 임신 중이었던 둘째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무언가를 보고 크게 놀라서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기절해 있던 것이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는 아이를 유산해버렸고요. 이 일을 시작으로 구씨 집안에는 더욱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집안 식구들이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요. 밤에 하인들이 헛것을 보고는 놀라서 기절을 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던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어요. 갑자기 구양운의 장남 구소사의 아들, 그러니까 즉 이 구양운의 손자가 밥을 먹다가 악! 소리를 내고 쓰러집니다. 가족들은 놀랬고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몇 숟갈 뜨지 않은 밥 안에 붉은 빛이 감도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밥 안을 파보니까 밥 안에는 피가 한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구양운의 어린 손자는 그대로 알아누웠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망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생기다 보니 집안에서 일하던 하인들마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밤만 되면 지붕이나 바닥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또는 여자의 혼령을 보았다 하는 일들이 막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중에 몇몇 하인들은요, 더 이상 이 공포감을 견디지 못해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고 도망쳐버리기도 했고요. 집안 어른이었던 구양운은 처음에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하인들을 불러서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달래도 보고 어떻게든 이 사건을 무마해보려고 했지만 집안 사람들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마을의 소문까지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철원 근처 안협의 세도가였던 이연의 집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연 집안의 하녀가요, 미친 듯이 발광을 하다가 대문 앞에서 직접 목을 메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집 앞에서 누가 목을 메고 죽었다는, 아이고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집안 식구들은 밤이 되면 울려 퍼지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여성의 곡소리에 시달렸다고 해요. 문제는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였죠. 사람들은 집안에 귀신이 든 거라면서 수군댔습니다. 이렇게 두 집안에서 계속적으로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수군댔고 소문은 났고요. 그러자 그 지역의 현감, 그러니까 현감은 시장이나 군수를 얘기하는데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신은 관도 없이 그냥 자루에 넣어진 채 묻혀 있었는데요. 자루를 열어보니까 온 몸에 칡넝쿨이 감겨져 있었고요.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는 아주 잔혹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시신의 입과 코에서는
모래가 잔뜩 나왔고 손가락 사이사이에도 모래가 가득 끼어 있었죠. 당시의 수사기법은 현대사회에 비하면 당연히 걸음마 단계였어요. 하지만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법의학 서적 무원록에 따르면 이렇게 시신이 발견될 경우 물에 빠져 죽은 경우와 일치했습니다. 입과 코에서 모래가 나왔다는 건 시신이 산채로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증거겠죠. 탐문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시신의 신원이 밝혀졌어요. 그 사람은 바로 구양운의 딸이자 이연의 큰집 며느리 구소사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구양운과 이연, 이 두 집안은 사돈관계였어요. 구양운에게는 딸 구소사가 있었는데 이 구소사가 이연의 형님의 외아들과 혼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딸은 종손 맏며느리가 되죠. 그런데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사망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과부가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이연의 집에 이웃마을 안국태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하길 이댁 종손 며느리 집에 남정네가 드나드는 것을 봤다면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다고 얘기해요.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자가 이런 소문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집안 망신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연이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 라고 물었지만 안국태는 관례상 말해줄 수 없지만 며느리 단속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핀잔을 주고 돌아갑니다. 이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양반 집안의 종손 맏며느리가 간음이라니요. 사대부 집안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소문 자체는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의 시대상에는 그냥 지울 수 없는 가문의 치욕인 거죠. 그래서 이연은 서둘러 집안의 어르신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흉흉한 소문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죠. 어떤 이들은 이 소문의 진상을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냐? 하지만 만약 관아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서 며느리가 간음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헌부의 자녀안이라는 곳에 이름이 오를 수 있다면서 몇 사람들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헌부는요, 조선시대 사대부의 품행과 풍속을 감찰하던 기관이었는데 양반집 여식들 중에서 품행이 안 좋거나 3번 이상 재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실제로 이 자녀안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오르게 되면 이 집안은 불명예스러운 집안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 자식들까지 과거 시험, 관직 얻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며느리는 죽어야 합니다 라는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구소사를 사실 확인도 없이 죽인 것이 만약 나중에 이 구씨 집안 구양운의 집에서 알게 된다면 이건 그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심하던 끝에 이연은 구소사의 오빠 구성대를 불러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친오빠는 잠시 고민하다가 출가 외인이고 집안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끼칠 수 있으니 이연의 집안 뜻에 따르겠다고 말하죠. 암살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임진강변이었어요. 이 강둑에 이연과 같이 사건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구성대 오빠에게도 기별을 해서 이곳에 오라고 했죠. 그리고는 하인을 시켜 며느리 구소사도 이쪽으로 오게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며느리는 예쁘게 단장하고 하인을 따라 강둑으로 왔죠. 하지만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일가 친척들이 그녀를 빙 둘러쌉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두려워하던 찰나 저기 친정오빠
구성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오라버니! 하고 반가움에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오빠의 눈빛은 싸늘했고 아무런 대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연이 말합니다. 네가 사대부 며느리로서 음란한 행위를 저질러 이런 더러운 소문을 퍼졌으니 그 수치를 죽음으로 씻어야 할 것이야. 전혀 모르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구소사는 거짓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곧 그녀의 손과 발이 넝쿨로 칭칭 감겨졌고 그녀는 저항했지만 때로 달려드는 이 집안 사람들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구소사는 사람들한테 단 한 번만이라도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졌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자루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젊은 장정들이 그 자루를 들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자루 속에 있던 구소사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안에서 떨면서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자루는 깊은 물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렇게 물속에서 버둥대던 자루가 천천히 가라앉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움직임이 멈춥니다. 자루째로 구덩이에 매장된 그녀의 시신이 현감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말씀드렸던 구양원과 이연의 집에는 흉흉한 일들이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짐작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조가 지시한 수사에 의해 모든 게 발각되어 버리죠. 이후에 이연과 오빠가 공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누가 주동자였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신문을 하던 중 오빠 구성대는 사망하게 됐고 이연에게도 사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당시의 조선법 대명률에 따르면 70 이상의 나이의 노인에게는 사형이 처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곤장 50대를 맞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요, 유교와 성리학이 깊이 자리 잡은 조선 후기부터 남성 중심적인 사회 질서가 형성됐고 그러다 보니 여성이 지켜야 할 규율 또한 아주 엄격해집니다. 그 때문에 여성들은 당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참아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죠. 그들 중엔 억울한 죽임뿐만 아니라 죽임을 강요당한 여성들도 있었고 그런 슬픈 이야기가 모여서 책으로 전해지고 최근에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집니다. 그중 1986년에 만들어진 여곡성이라는 공포영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곡성이란 여자의 울음, 소리라는 뜻인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여인의 한이 집안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비주얼과 그 엽기적인 무서운 장면, 분장들이 아직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영화를 보고 큰아버지가 보시다 밥그릇을 얹었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의 이야기로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특히 시어머니 몸속에 들어간 귀신이 새벽에 닭피를 마시는 장면 또는 남편을 속여서 지렁이 국수를 먹이는 모습은 사실 지금까지도 한국 영화 공포 영화계의 거의 레전드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곡성이 이번에 새롭게 리메이크 되어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영화 포스터를 가져와 봤어요. 배우 서영희, 손나은, 이태리, 박민지 씨가 주연이었고요. 이 원인 모를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 한 집에 우연히 발을 들인 옥분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신씨 부인과 그 집안의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최근에 보는 굉장히 보기 드물었던 사극 미스테리 공포물이라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렁이 국수, 닭피 이런 거 먹는 장면이 사실 원작의 시그니처 같은 명장면들인데 현재의 새로운 기술과 연출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공 서영희 씨가 아마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에서 정말 어쩜 저래 하는 연기를 보여주셨거든요. 이분의 새로운 영화라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고편 확인하시죠. 명심해라. 내 허락 없인 절대 이 집 밖을 나서지 마라. 이 집안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 엿보지도 근처에 얼씬하지도 마라. 이 집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을 떠나십시오. 어서 이 집을 떠나십시오. 지금까지 영화 소개와 그 스토리, 실존하는 스토리와 함께하는 디바제시카의 토요 미스테리였습니다.